예, 반갑습니다. 한국농어총사 해외사업처장 한종수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분야가 해외 사업 분야인데, 이렇게 오늘 그 교수님 이런 행사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저희가 그 농업 분야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저희가 2018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떻게 이제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추진 배경, 행사 개요, 경과, 시사점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는 그 농식품부 그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17년 9월 6일 날 한러 정상회담에서 신북방 정책의 일환으로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등 농업 분야를 포함해서 9개 분야의 그 나인 브릿지가 구상이 되었고, 18년 6월 22일 날 한러 양국 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후속 조치로 해서 그 나인 브릿지 마련을 위해서 이제 공동 성명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 그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정례화하자 이렇게 명시가 됐었습니다. 그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의 추진 목적은 그 당시에 그 한국과 그 러시아 간의 양국 간의 그 농업 분야 투자 유치 및 협력 강화를 위해서 양국 그 농산업 기업 간의 이제 교류 회상을 마련하고, 그 1대1로 이제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서 한국의 농산업 분야 이제 수출을 이제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참가 대상 기업들은 그 농산업 기업들은 모든 분야에 다 망라를 합니다. 그래서 농기자재를 포함해서 영농축산, 농축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 등을 다 포함해서 지금 참여를 시키고 있고, 주요 프로그램은 이제 양국의 농업 투자 지원 관련해서 제도나 이제 정책을 양국 그 정책 당국자들이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 그 참여한 그 국내 기업들이 이제 사업 현황을 이제 소개를 하고, 이제 투자자는 발표를 하고, 이제 바이어들은 이제 바이어들과 같이 1대1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근의 농업 관련 국제 행사 박람회 등들을 주로 이제 연계해서 참석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현지 이제 산업 시찰, 농업 분야, 농산업 분야의 산업 시찰도 겸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18일 날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제1회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가 개최가 됐고, 이때는 이제 연해주 농업국장, 뭐 러시아 농업부 차관,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참여한 국내 기업은 26개고 러시아 바이어들은 12개 이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한 그 기업들의 그 기업들을 이제 분야를 보면 농축산물 생산, 유통, 온실, 곡물 가공 설비, 농약 비료, 농기계 등이 다양하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됐고, 주요 성과로는 이제 최초로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농식품 분야에 최초로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개최를 한 것으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작년에 6월 11일 날 이제 모스크바에서 2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이때부터는 저희가 그 이제 코트라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라고 이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북방이 이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참석을 했고, 이 코트라가 참여한 이유는 저희가 직접 그 바이어들을 구하는데, 그 2017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렸던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때 경험을 해보니까 저희가 직접 바이어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국내 참여 기업들을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모스크바 이제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서 국내 그 기업들의 어떤 그 상품을 소개를 하고 먼저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기업들을 러시아 측 바이어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참여 기업들이 국내가 23개, 러시아에서 바이어들이 63개
기업이 왔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그때 가장 그 관심이 많았던 게 그 러시아 쪽에서 이제 스마트팜입니다. 저희도 이제 스마트팜 기업들이 몇 개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참여한 그 어떤 내용보다도 러시아 쪽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이제 스마트팜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온실 쪽하고 드론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성과로는 그때 그 상담 건수가 154건이고, 계약을 2건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MOU를 11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2000 요게 지금 날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작년도입니다. 2019년 6월 13일 날 저희가 러시아하고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개최를 하면서 그 정부 측에서는 러시아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 북방 쪽에 우즈벡이나 뭐 카자흐스탄 이런 국가들을 관심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확대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2019년 6월 13일 날 러시아에서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하고 모스크바에서 그 우즈벡 타슈켄트로 넘어가서 타슈켄트에서 우즈벡과의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트라에서 현지 바이어를 섭외를 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도 이제 같이 동행을 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래서 그때 이제 러시아하고 우즈벡하고 이 기업들이 겹치는 기업이 있고 또 이제 러시아만 참여하는 기업, 우즈벡만 참여하는 기업 이렇게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즈벡 쪽은 저희가 26개 기업이 갔고 우즈벡 바이어들은 이제 67개 농산업 기업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도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분야가 스마트팜 분야였던 것 같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이제 상담 건수가 154건. 요게 아까하고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좀 내용이 잘못된 것 같네요.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그 7월 15일 날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현지에서 지금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개최를 못하고 충남 천안에서 농기계 그 조합에서 저희가 그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우크라이나 요게 러시아인데 우크라이나인가? 우크라이나 맞네요. 네.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좀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그 코트라하고 계속 같이 하는 이유는 그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그 기관 간의 그 융복합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해외 사업 쪽은 뭐 ODA 분야든지 아니면 이런 그 이제 보조 사업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정부 간의 융합,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 간의 융합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 단일 품목, 그 다음에 단일 기업, 그 다음에 단일 어떤 그 기관으로 해외에 진출하기보다는 융복합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분야가 이제 조합이 돼서 해외로 좀 나가는 그걸 정부에서 이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코트라하고 그다음에 농기계 조합하고 이제 북방이 같이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는 그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계약이 그 영상을 통해서 계약이 이제 당장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이거는 이제 계속 팔로우업을 해서 그때 이제 그 20개 이제 농기업하고 한 7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요건 저희가 이제 계속 팔로우업을 해서 계약이라든지 MOU라든지 그 이후의 진행 사항도 계속 저희가 지금 그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시사점을 좀 말씀드리면 이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저희가 농업 분야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비즈니스 다이얼로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트라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그 뭐 수출 상담회 이런 게 약간의 그 중복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거를 좀 통일을 하려는 움직임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저희가 이제 그 3년 동안 이걸 추진해 본 바로 느낀 점은 지금 북방 지역 그 국가들에서 그 스마트팜이나 그 이제 첨단 ICT를 활용한 농업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느꼈고 또 한계점을 보면 그
농업 부문에 그 이제 정보가 좀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 저희 농어촌공사에서 그걸 좀 어떤 그 이제 계기를 좀 제공해 주려고 하는데 일반 기업들 차원에서 이제 진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정보가 좀 부족하고 특히 이제 러시아 쪽에 정보가 많이 부족하고 러시아 쪽에서도 이제 우리한테 정보를 요구하는 부분이 저희가 좀 미진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저희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신청을 하면 좀 정형화해서 신청한다고 해서 어떤 자격 조건을 좀 약간은 좀 까다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정형화한 기업들로 해서 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행사 이제 그 한 샘플로 저희가 한번 가져와 본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션 1에서는 뭐 정책 발표라든지 협력 방안을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세션 2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참가한 기업들이 자기 기업들의 어떤 상품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 러시아 쪽도 이제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션 이제 3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행사 이제 관련된 사진인데요. 여기 밑에 그 하단의 그 사진을 보시면 이제 계약 체결하는 그 세레모니도 있고, 참가자 단체 사진, 그다음에 수출 상담의 진행 현황 사진을 좀 담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상 간략하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농어촌공사 국제교육교류센터 센터장 최효진입니다. 저는 오늘 보니까 공사보다는 북방위 제가 산업부가 전문위원입니다. 그래서 북방위 자격으로서 초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 보면 처장님이 발표를 하고 제가 토론을 하는 건 혹시상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북방위 자격으로 참석한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한 10분 정도 걸쳐서 제가 토론 자료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올해 3년째 맞는 비즈니스 다이얼로그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개최됨을 아쉽게 생각하며 농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가 가진 특징 및 장점 2가지, 그 다음에 발전 방향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발표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코트라, 농기계 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공동 개최한 것입니다. 공사 단독 개최 시 현지에는 공사 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과 매칭할 현지 기업을 찾기 위해서는 공사 직원들이 장기간 출장을 가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코트라는 현지 사무소가 있을 뿐 아니라 현지 기업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여 우리나라 기업과 매칭할 수 있는 예약이 가능하여 공사가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코트라는 현지에 유창한 통역사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기업들이 원활하고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해줍니다. 실은 제가 그 1회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기획하고 실행을 했는데 그때 가장 애먹은 게 통역입니다. 그때 이게 학술적인 거라든지 다른 분야는 전문적인 통역이 없어야 되는데, 이건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 많아서 전문적인 부분도 많아서 통역도 있는데, 코트라는 실제로 보면 통역사들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을 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트라는 또 행사에 대한 성과를 기업 위주로 개량화시켜 행사를 실효성 있게 만드는 경험이 풍부하여 이런 경험들을 공사가 벤치마킹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기획할 때 코트라를 방문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신경 쓸 게 행사니까 보도 자료라든지 플랜카드, 이렇게 의전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썼는데, 실제로 보면 코트라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2차적인 요소로 놓고 MOU, 계약 체결 건수, LOI에서 어떤 포맷이 있어서 저희가 2차 때부터는 그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게
그렇게 아주 사업화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구성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농기계 협동조합과 공동개체는 조합이 스마트팜 관련 회사들과 농기계 회사들을 회원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모집에 많은 도움을 주는 등 공사가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향후 행사 시에도 특정 국가, 특정 품목에 맞는 국내 기관 및 단체와 공동 개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많이 높였으면 합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국제 박람회, 전시회 등과 동시에 개최하는 것은 행사의 효과를 증대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로그는 추진 방향이 당초에 국제 행사로서의 인지도 확보 및 민간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대규모 국제 농업 전시회와 연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2차 때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는 행사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므로 다수 행사나 박람회에 참석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국제 박람회가 있는 곳에 우리 행사를 같이 진행해서 중소기업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하자, 비용 절감 측면에서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이런 건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할 수 있고요. 부수적으로 공공기관 이름으로 중소기업들을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공신력을 상대국 기업들에게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중소기업들의 진출 시 신뢰감 있는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렇듯 코트라, 농기계 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공동개최, 국제박람회나 전시회와 동시개최 등은 본 농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가 가진 특징과 장점이라 볼 수 있으며 향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부터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의 발전 방향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 방향 첫째는 다이얼로그 개최의 예정 국가에 대한 기준과 개최 로드맵을 공사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까지 다이얼로그 행사를 진행한 국가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3개국으로 북방 국가 중에서도 농업이 발달한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다이얼로그 행사가 개최가 가능한 국가들의 요인 내지 특성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박람회나 농업 엑스포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는 나라. 두 번째는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나라. 세 번째는 우리나라 농업 기술을 요구하는 나라. 마지막으로는 VIP 순방이라든지 국가적 시의성 있는 정무적인 판단이 드는 국가가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무적인 판단이 드는 국가를 제외하고 공사에서 다이얼로그와 행사가 가능한 국가들의 기준을 세워서 국가 풀과 우선순위 등을 가지고 있어야만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기업들의 진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는 발표회에서 보신 바와 같이 다이얼로그 개최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매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상반기는 러시아를 제외한 나라, 하반기는 러시아에서 개최하는 방안 등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행사 개최 방안도 공사에서 가지고 있었으면 합니다. 발전 방향 두 번째로는 다이얼로그 사업 모니터링을 충실히 해 개량화된 사업 효과를 보유하고 있었으면 합니다. 아까 그 발표 자료에 보셨듯이 19년도에 개최된 2회 한러 농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서는 보면 상당 건수 154건, 계약 건수 2건, MOU 11건 등 체결 성과가 있었고, 한 우즈벡 농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서 보면 상당 건수 140건, 그것도 많이 했습니다. 계약 건수 4건, LOI 3건, MOU 9건 등 9건 체결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19년도에 가시적으로 성과를 볼 수 있는 계약 건수와 금액은 총 6건에 하나로 약 9억 원가량입니다. 근데 아까 발표에 나오진 않았지만 3년 이내에 계약 성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수정되는
금액이라고 정의한 계약 추진액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그게 19년도에 하나로 6,300만 불, 하나로 약 700억 이상이 되는 큰 금액입니다. 근데 이게 특성상 보면 3년 이내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모니터링해서 사업의 실제 성과를 계속 캐치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이얼로그가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700억이 다 계약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당초 계약한 19년도에 계약한 약 9억 원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걸 놓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3년 동안 모니터링해서 30억이다 40억이다 이 효과를 해야만 이 행사의 지속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발전 방향은 기업 진출을 위한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공사의 역할을 모색하였으면 합니다. 즉 코트라와 차별성 있는 농업 전문 행사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공사는 ODA, 민간기업 해외 진출, 해외 기술 용역, 외국인 연수들 포함해서 농업 분야 해외 사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종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해외 사업 저력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실질적인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사 후 적극적인 후속 처리를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진출을 위해 ODA 사업이 필요하면 ODA 사업을 만들고 기업들이 진출이 활발한 곳에 러시아 극동 영농 지원센터처럼 센터를 설립하거나 정부 인사나 기업가들을 초청하여 우리나라 선진 농업 기술을 견학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상대국이 원하는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설치해주는 기술 용역 사업 진출을 모색하는 등 공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다이얼로그 행사 후속으로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공사나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가 시행하는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워크숍 등 보조사업을 소개해줘 민간기업들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데도 일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내년에는 비즈니스 다이얼로그가 반드시 러시아에서 개최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말씀드리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